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금요일부터 이제 휴장을 하다 보니까 원래 가뜩이나 어,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에 전해지던 이제 미국의 금요일 장 결과에서 어, 일요일, 월요일 이틀에 이제 공백이 있다 보니까 항상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 증시가 갈피를 좀 못 잡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그 기간이 사흘로 벌어지다 보니까 좀 불안해했던 것 같고요. 보통 월요일에 오전장이 좀 흔들릴 때 이제 중국 쪽에 영향을 받고 그쪽에 호재가 나오면 좀 증시가 가고 악재가 나오면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상해 그 락다운의 영향으로 올해 1년 이제 경기 전망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그런 우려,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리오프닝 오늘 완전히 이제 그 해제된 첫날인데 오늘은 또 엔터라든가 또 카지노라든가 뭐 이렇게 잘 못 갔어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또 좀 잘 갔어요. 그래서 돈다 이것도 그냥 다 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돈다. 참 예상했던 것대로 계산했던 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주식 투자의 어떤 묘미이기도 하고 또 매력이기도 하고 이 종잡을 수 없게 뭐 종잡을 수 없게는 아닌 것 같고요. 부지런히 눈에 불을 켜고 보면 보이긴 하는데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하루 뭐 전날이라든가 이렇게 미리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하기 어렵고 당일도 그날 움직이는 걸 빨리 포착할 수는 있어도 미리 포착할 수는 없다.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 그거는 주식시장에 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공평함을 좀 주는 뭐 그런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 4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나가고 5월 초까지 무한대로 계속 올릴 수 없죠. 금리를 다시 올릴 거니까 또 강하게 아주 세게 올릴 거니까 어, 0.5%포인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월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마 올해 하반기, 올해 말까지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가면 그런 금리 이슈 때문에 눌릴 게 뻔한데 막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리지 못해요. 그러나 너무 빠지면 이거 싸네 하고 들어오니까 또 막 빼지도 못해요.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게 뭐 박스권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심리가 모일 때 너무 싸네 하면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고 막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금리 올리겠네. 어떤 뭐 무슨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눌리고 또 어느 정도 눌리다 보면 이거 너무 싼데 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 시기에도 이 우리 박스피라고 얘기를 또 이제 했던 무려 6년 넘는 7년 정도의 그 시기 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전례가 다 있기 때문에 뭐 그 전례를 따라서가 아니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의 심리, 또 사람들, 투자자들의 심리, 이 군중 심리가 어 그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빼고 어느 정도 빠지면 사고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구간이에요. 지금 그런 구간이고 이제 금리를 5월 5일 또 우리는 또 시장에 그 어린이날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5월 첫째 주 딱 넘어가면 그 금리 문제 때문에 눌릴 거예요. 그러면은 4월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좀 눌리고 나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도 있죠. 너무 빠지면. 근데 이제 지금은
글쎄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5일, 5월 첫째 주에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뭐 강한 충격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서 섣불리 올리질 못하죠. 그러니까 증시가 이런 막혀 있는 꽉 막혀 있는 느낌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작은 그런 이슈들을 잡아먹으면서 왜냐면 뭔가 사긴 사야 되잖아요. 그런 이 작은 이슈들이 크게 반응하면서 빵빵 터지고 요즘에 뭐 바이오 일부 종목이라든가 뭐 일동홀딩스 같은 뭐 아니면은 저 농식품 사료주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건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살 게 없어서예요. 그냥 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모멘텀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끌고 가는데 이제 또 팍 눌릴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늘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5월 5일까지는 비중을 많이 늘리지 못해요. 늘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정석이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알고 있으면 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많이 눌리고 이런 기회에 또 그 탄탄한 실적 전망을 갖고 있고 어떤 기본적으로 주가에 힘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크게 눌리는 날 오늘 같으면 뭐 엔터주라든가 뭐 최근에 게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빠질 때 비중을 약간씩 더는 것에 굉장히 동의해요. 그러나 계속 비중을 덜어나가다가 만약에 덜어나가다가 반등할 때 빡 하고 다시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너무 많이 줄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 20% 범위 안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그냥 반복하면서 이 지루하고 진짜 무료한 시간을 버티면 되고요. 어느 5월 첫째 주가 지나가는 미국의 FOMC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좀 매수를 해도 뭐 늦지 않아요. 절대 늦지 않아요. 긴 호흡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오늘도 그렇고 조금씩 뭐 눌리는 거 어, 뭐 어젠가 오늘인가 그 아침에 기사 보니까 이제 2차 전지가 고점이어서 팔아야 된다 뭐 그런 기사가 있던데요. 팔면 다시 사면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에코프로비움 같은 종목은 오늘도 잘 갔죠. 그러니까 작은 호재가 뭐 작은 호재라고 보기에는 꽤 큰 호재가 나왔는데 에코프로비엠만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종목은 강한 거예요. 그게 모여서 강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도 굉장히 푸근하게 마음이 푸근하게 투자하기 좋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눌리면 좀 눌리면 사면 되죠. 비중을 늘려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뭐 농담처럼 100만 원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50만 원까지는 팔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로 지금 계속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가는 거 맞고요. 그러나 크게 빠지지도 않으면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뭐 사설이 길어졌는데 오늘 또 시장 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423종목이 올랐고 417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오른 종목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수는 0.11% 빠졌고 코스피 100은 0.04% 하락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499종목이 올랐고 859종목이 빠져서 코스닥은 좋지 않았습니다. 0.67%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0.83% 하락했으니까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이 흐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해서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39% 올랐고 국제유가는 2.59%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난 주말 주요국의 휴장에도 유가 급등세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미국 선물 시장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고 장중에 중국의 1분기 GDP 발표 아까 속보로 탁 나오던데 4.8%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4.4%였는데 이거를 상회했어요. GDP가 1분기 GDP가 근데 이제 연간 목표치가 5.5%인데 이걸 좀 이거보다는 아래에 위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방역 조치, 락다운을 하고 있잖아요. 상해 같은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국내 방역 조치는 또 완전히 이제 해제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다. 코스닥은 지난 주말에 주요국들 휴장에도 미국 나스닥 선물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외국인 기관의 투자자 매도 확대가 됐다. 지금 오늘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0.7%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중국의 경기 불안 및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 상하이의 봉쇄 여파에 따라 중국의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며 경기 불안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세 및 미국의 연준의 긴축 부담 속에 매도세가 나왔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완전히 그 사료주 또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갔죠. 그래서 그게 오늘 하루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떤 하루의 특징으로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총상 위주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그냥 강보합 정도죠. 반면에 또 SK하이닉스는 0.93%, 오늘 뭐 기아 1.96% 오른 기아 빼고는 다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또 크게 빠진 종목도 안 보여요. 카카오뱅크 정도 1.73% 정도 빠졌고 셀트리온이 1.2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리노공업, LX세미콘이 빨간불 1%대 상승을 했고요. HLB와 CJENM이 보합, 나머지 다 빠졌고요. 펄러비스와 위메이드가 제일 많이 빠졌죠. 4%대, 3%대 빠졌고 천보가 3.87%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업종을 보니까 음식료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대한제당 상한가, 대한제당 우선주 상한가, 사조동아원 상한가, 서울식품 우선주 상한가, 오늘 무섭게 올랐던 하루고 마니커 23%, 서울식품 18% 올랐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서비스 업종. 하이브가 4.93% 하락을 했고요. JR 글로벌 리츠, 또 유스홀딩스, 롯데렌탈, 또 ESR 캔달 스퀘어리츠, 리츠들이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이리츠 코크랩까지가 3%대 하락을 했고요. K탑 리츠도 2.89%, 오늘 좀 좋지 않았습니다. 리츠 종목들이.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니까 음식료 담배, 뭐 코스피하고 비슷해요.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대주산업과 한일사료가 상한가, 현대사료가 19.75%, 현대사료는 15만 원을 찍었어요. 만 얼마 하던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만 얼마 할 때 이 종목을 한 만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주당 10 몇만 원이 올랐는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어,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는 사기 어렵죠. 근데 보면은 한탑, 또 하림, KC피드, 마니커 FNG, 푸드웰, 프롬바이오 뭐 골고루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그리고 코스닥의 하락 업종 보니까 오락문화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오락문화가 3.67, 디지털 콘텐츠가 3.41. 오늘 엔터와 게임이 폭락한 그런 하루였고요. 옆에 보시면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7%대, YG엔터와 SM이 6%대, 또 위즈윅 스튜디오가 5%대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고요. YG엔터를 이제 저는 오늘 JYP 살까 하다가 이 세 종목 중에요. YG엔터가 올해 실적 퍼포먼스가 제일 좋아요. 가장 극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실적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일단 1분기에 시장 엔터 쪽을 이끌었던 게 JYP 엔터라면 지금부터는 YG가 좀 잘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SM도 이제 합병 때문에 카카오 엔터에 이제 합병될 거라는 그런 얘기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YG가 좀 소외를 받았죠. 그래서 YG 엔터가
지금부터는 좀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역시 일동홀딩스가 27%대, 일동제약이 15%대 올랐고요. 신풍제약 우선주도 1.9%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5%대 하락, 팜젠사이언스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올리패스가 15%대, 에드바이오텍이 7%대 올랐고요. 삼천당제약도 5%대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은 NK맥스가 6%대 하락했고 TNR바이오팹, JW신약, PCL이 4%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1235억 원이 줄었고요. SK하이닉스 거래대금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첨보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거래 대금 많았고요. 코스닥은 펄러비스,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심텍, 컴투스가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았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미래에셋증권,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S&T모티브, SK디스커버리 순이었고 코스닥은 유닛은 오스코텍, 시젠, 다나와 토텍 순이었습니다. 자, 기사 보면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셀트리온의 주가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가의 바닥 접근을 예상했던 증권가도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좀 약간은 자극적일 수 있는 그런 건데 셀트리온의 이제 목표 주가가 25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15만 원대, 16만 원대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와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이 잡아놨는데 어, 주가가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권사들의 이제 뭐 어떤 그 전망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다음 이제 그 기사 이어서 보면 한양증권이 작년 7월에 셀트리온 바닥설 이런 보고서를 내고 38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고 2.6%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지만 현재 주가는 오히려 4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연구원이 이제 셀트리온을 최선 호주로 판단한다면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 한양증권에서 5개월 뒤에 목표 주가를 2만 원 내렸지만 여전히 주가 반등을 예상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들의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좀 잘 못 맞히는 건 뭐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요즘 같은 시장에서 또 대단히 잘 맞히는 그 증권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투자자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개별 종목의 장세보다는 시장을 좀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기사 이제 마저 읽으면 악재가 선반영되고 호재만 남은 셀트리온이 반등하지 못하는 걸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다.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재가 선반영된 거 맞아요. 악재가 선반영됐는데 호재만 남았다.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 호재만 남았다고 하는 것에 그 어떤 근거를 제시하진 않아요. 저는 그 일단 분식회계 이슈가 사라진 거 이런 것들은 악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호재로 볼 수 있죠, 이제. 근데 왜냐면 오랫동안 괴롭혀 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 주식 투자할 때 사실 실적을 보잖아요. 그런데 실적도 지금 이 지금 기사에 보면은 그 실적이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그 주식 투자의 어떤 종목을 고르거나 할 때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죠. 실적을 보고 고르면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무조건 반드시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제약은 좀 다르죠. 국내 어, 코로나 이슈가 지금 완전히 뭐 잘못 지금 이제 뭐 리오프닝 완전히 열렸잖아요. 그 레퀴노나 이슈가 좀 그 힘들고 또 자가진단 키트도 이슈가
조금 자 주가를 부양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악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를 보면 그럼 뭐가 호재일까? 호재만 남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실적이 잘 가겠지 하는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 주가가 막 반등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이제 곧 나오겠죠. 1분기 실적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1년 전체 실적의 지표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여기에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그러면 주가는 반등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 구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레큐로나 수출 실적 안 나오고 있죠. 또 유플라이만 이제 시작이죠.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1분기, 2분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쪽에 아무래도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그렇다면 지금 3월, 4월인데 지금 정도 구간에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이제 5월에 나올 그 저기 8월에 나오죠. 8월 1분기 실적이 5월에, 2분기 실적이 8월에 나오는데 2분기 끝나고 7월 정도에 이제 7월 말쯤에 나올 거고 그 보고서가 감사 보고서까지 8월 15일 안에 나와야 되니까 그때 3분기 실적 보고서가 이제 11월 이때 나오는데 바로 그 무렵이죠. 한 8월에서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검증이 끝나고 3분기 실적으로 넘어가는 지점. 아, 2분기까지는 좋지 않았으나 3분기, 4분기는 좋겠구나. 이 지점이 셀트리온 실적의 반등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1분기, 2분기에서 예상보다 큰 폭의 어떤 실적이 나왔을 때, 뭐야, 이거 우리가 몰랐던 뭔가가 있었구나 하고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확률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대작 고바이오랩과 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에 대한 어떤 협업을 하겠다. 마이크로바이옴도 굉장히 미래 가치가 이제 높고 돈을 아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분야일 거예요. 그래서 고바이오랩과의 그 협업이 굉장히 기대는 된다. 근데 아직은 기대지 그 실적에 뭐 도움이 되거나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의 이제 장현국 대표가 배당금을 7,690만 원을 받아서 위믹스 토큰 14,235개를 매입했다 하면서 보유 내역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대표가 12.87%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걸 다 공시를 했더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은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이 악재가 거듭해서 나오고 있고 게임 규제가 좀 일단은 깨져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만화책 보면 뭐 혼나고 그랬던 그런 느낌의 뭐 게임을 하고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게임 요즘에 이제 프로 게이머라든가 뭐 이런 진짜 세상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 만화, 애니메이션, 그죠? 또 게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고루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규제가 풀리고 이러면서 게임 산업이 그러니까 게임 업계가 하나의 산업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살을 찌우는 그런 어떤 산업으로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으로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그 국내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근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규제가 강화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규제가 되고 있는 걸 풀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는 바닥을 잡고 무조건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어떻게든 그 실적을 좀 뒤집으면 오늘 이제 위메이드 IR 기업 설명회를 5월 11일 날 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죠. 10시인가에 하던데 그런 타이밍에 이제 그 위메이드의 기업 설명회 자료를 IR 자료를 좀 들여다보고 아 얘네가 1분기에 돈을 어떻게 벌었고 뭐 갖고 벌었고 뭐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저도 그때 들여다볼 테니까. 그래서 좀 기대를 게임주도 뒤로 가면 갈수록 게임주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신 소재 등 주요 4대 양극재 제조사들이 올해 2분기부터 배터리 셀 제조사에 공급하는 양극재 가격을 25%가량 인상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 2차 전지 지금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부담이 커졌었잖아요. 파는 게 똑같은데 사오는 가격이 비싸졌으니. 근데 그거를 이제 25%를 올린다는 거고 이미 4월 달부터 올렸다는 거죠. 굉장히 큰 뉴스죠. 매출이 25%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2분기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 언제입니까? 8월 중순쯤 되겠죠. 7월 정도 되면은 이제 7월 말쯤 되면은 어, 실적에 대한 윤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일단 그때 뭐 무조건 양극재 회사들이 무조건 7월 넘어가면 오른다고 봤을 때 4월 이제 지나가고 5월, 6월 뭐 7월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모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 방 빵 터질 때 맞춰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어떨까.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는 게 아니라 어, 좀 약간씩 비중을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중간에 또 이제 유무상 증자가 또 있고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그래서 저는 7월 뭐 7월 8월 그때 정도면 이런 지금 나온 이 소식들이 좀 받아들여지고 시장의 그 어떤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하나의 큰 모멘텀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샀어요. 개인도 같이 샀지만 기관이 이제 이틀 연속 매도 15만 6,5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죠. 헬스케어 외국인만 샀어요. 지금 무슨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4월 11일 날 1,600원이 빠지고 12일 날 100원이 빠지고 그때 6만 원, 59,900원. 그 전날 6만 1,600원. 이런 이 상황에서 6만 1,600원에서 6만 원. 그리고 59,900원으로 가는 이 상황이 똑같아요. 지난주 월화하고 이제 오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59,900원에서는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저는 내일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더더욱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약은 외국인과 함께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87,100원 최근 한 달간 가장 싼 가격까지 빠졌습니다. 위메이드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량을 늘렸고 기관은 매도량을 좀 줄였습니다. 크게 어떤 뭐 이슈가 없이 그냥 좀 힘이 없어요. 위메이드 아쉽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기관이 매수를 했고 금투와 투신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도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아까 보셨다시피 너무 좋아요. 흐름이 지금 다시 46만 7천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제일 높아요. 지난 13일 46만 4,400원보다도 오늘 높으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47만원 종가가 머지 않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50 가까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50 가까이까지 49 정도까지 올라가면 약간 비중 좀 줄일 타이밍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개인만 매수량이 늘었습니다. 13만원 다시 깨졌고요. 금투가 많이 매도를 했네요. 그죠? 그리고 YG엔터 오늘 뭐 개인만 매수 왕창 했고 외국인이 매도를 왕창 늘렸습니다. 금투, 연기금 다 팔았고요. 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6만원 딱 걸치고 이런 날은 그냥 사보는 거죠 뭐.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워낙 실적 나중에 시간 될 때 진짜 YG엔터 그 실적 퍼포먼스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외 셀트리온 0.32% 500원이 빠진 15만 6천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 0.17% 100원이 빠진 5만 9,800원. 제약 0.34% 300원이 빠진 8만 6,800원. 위메이드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 BM 0.28% 1,300원이 빠졌습니다. 46만 5,700원. 포스코 케미칼 0.39% 500원이 빠진 12만 9천원이었네요. YG 엔터테인먼트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제 일봉 차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1년치 뭐 1년치도 아니죠.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쭉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지 라인을 쫙 연결해 보니까 15만 원이에요. 여기에 2019년 말에 지지 라인이 있었고 또 그 코로나 오기 전에 1월 말에 또 하단이 있었고 또 올해 이제 마치 그 데칼코마닉 같은 비슷한 느낌의 이제 주가인데 올해 초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번 이제 혹시 15까지 가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조금씩 이렇게 찔끔찔끔 눌리다가 결국 15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16이 깨졌기 때문에 15까지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15는요. 15까지 떨어지면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뭐 앞으로 무슨 호재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가격대에서 무조건 사야 돼 이런 이제 자리인 거죠. 그래서 너무 싸요. 15만 원 지금 15만 원대 이 정도까지도 싼데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대 초반 눌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 사야 되지 않나 싶어요. 헬스케어도 6만 원 깨진 자리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자리가 2020년 초에 약간 상승할 때 눌렸던 그 자리가 5만 9천 원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가 5만 9천 원 정도. 지금 현재 구간보다 약간 한 뭐 8, 900원 떨어진 자리인데요. 6만 원 밑에 5만 원대에서는 뭐 무조건 최저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약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급등할 때 착하고 두 번 그 고점 찔렀던 자리가 그게 7만 8천 한 500원쯤 됩니다. 거의 8만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지금 8만 7,100원까지 왔는데 지난 올해 초에 한 세 번의 지지를 받았던 자리하고 연결돼요. 7만 8,500원 자리가 선을 딱 이어보면 그래서 이것도 센트리온 제약도 한 8만 원대 초반에서 뭐 혹시 8만 원이 깨진다면 그때는 매수해도 되겠다. 너무 싸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위메이드는 지금 자리를 쭉 이어보니까 어 9월 작년 9월에 한번 튀어오를 때 반등했던 그 자리인데요. 8만 4,500원, 8만 5천원 조금 아래쪽인데 지금 85,200원이니까 여기서 약간 더 빠지면 여기도 역시 위메이드도 뭐 거의 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241선 위에 이 분홍색 있죠? 241선을 깨고 내려온 게 좀 아쉽지만 더 빠지지도 않잖아요. 이제 거의 바닥권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는 오늘 다시 또 85,000원대 이 지금 단기적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구간에 바닥까지 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85,000원 정도가 아닐까. 여기서 84,000원대로 깬다면 그때는 또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지난번 5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49만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49만원 정도였는데 작년 9월에 이렇게 한번 쫙 올랐던 자리 그 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지난 올해 이달 초죠. 이달 초에 그 반등했던 자리 급등하면서 이제 위쪽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49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61선 이 초록색 61선이 꺾이는 자리가 15만 원 자리라서
저는 요 49에서 50 사이에 에코프로비엠의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언젠가 더 놔두면 지난번 고점 57만 5천 원 이상 더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2차 전지 전체의 좀 움직임, 또 미국의 뭐 테슬라의 뭐 어떤 주가 흐름 이런 것들이 골고루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49에서 50 그 사이에서 살짝 눌리는 느낌이 나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도 괜찮겠다. 뭐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도 됩니다. 지난번 전고점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도 되고 일단은 목표가를 50만 원대 한 중후반으로 늦춰잡고 대응해도 괜찮아요. 다른 살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으면 어, 2차 전지 양극재는요. 지금 보니까 흐름이 2차 전지는 양극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가 당연히 있고 양음이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전해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를 분리해주는 분리막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요소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종목이 양극재 만드는 회사,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이 음극재 만드는 회사, 뭐 동아기업 같은 종목이 전해질 만드는 회사, 또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분리막 만드는 회사인데 음, 일단 그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종목들 대표주들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양극재 계속 잘 가죠. 음극재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전해질이 가기 시작했죠. 최근에 분리막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주가 양극재가 이끌고 음극재가 뒤에서 밀면서 가던 게 전해질까지 이제 좀 주가를 올렸다면 분리막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자리로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을 잘 가는 종목을 사도 좋지만 SKIT나 또뭐 동아기업 같이 전해질이나 분리막 쪽에 뭐 SKC나 이런 종목들을 어,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음국제. 지금 이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14만 원에서 이렇게 빠질 때는 지지라인, 그리고 오를 때는 이제 저항을 받는 그런 구간. 지금 이 맨 마지막 오른쪽에 맨 마지막 보시면 14까지 아직 공간이 좀 있어요. 여기가 이 분홍색 241선이 이제 내려오다가 14를 터치하게 될 거고 그 즈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 분홍색 241선에 저항을 받고 좀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14가 일단 포스코 케미칼은 단기적으로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한 번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찔끔거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만약에 밀리면 세 번째 정도에선 뚫을 거예요. 그럼 그걸 뚫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 다음 자리가 15예요, 15. 그리고 그 다음 자리가 16이에요. 그러니까 만원 단위로 올리기가 좀 버겁게 굉장히 힘들게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대신에 뚜벅뚜벅 아주 잘 갈 겁니다.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놓고 결실을 이제 보기 시작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그리고 뭐죠? Y젠터죠. Y젠터를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뭐 급락이 나왔어요. 좀 아쉽게도 그 61선 깼고 121선 부근에 딱 앉아 있는 건 아니고요. 121선 자리가 어 121선 자리가 지금 6만 300원이거든요. 제가 오늘 참 아까 그 저 텔레그램으로 이제 그 장중 브리핑을 써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거 매수했거든요. 6만 300원 정도에. 그래서 Y젠터 121선 자리를 지지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지만 깼어요 막판에. 오늘 흐름 보시면 9시 40 몇 분부터는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고점이 6만 한 800원 정도 되고 저점이 5만 9,900원까지 빠졌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 6만 지금 동시호가 마지막에 6만 원으로 내려왔는데요. 6만 원을 깨면 뭐 매수하면 되죠. 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지금 선을 그어놨는데 작년 7월에 있었던 고점,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있었던 고점 그리고는 이제 연결을 해보면 58,700원, 59,000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6만 원에서 지금 아까 시간의 보합이었나요? YG엔터는 더 빠지면 지금 이 59,000원대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오늘처럼 막 이렇게 엔터 업종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 밑에 241선이에요. 241선은 지금 눌러보면 57,2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2천 몇백 원이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59,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57,000 그 200원 정도 하는 241선까지 빠질 거고요. 241선보다 더 빠지기는 어려워요. 이걸 더 빠지면 이제 481선인데요. 그건 5만 원, 5만 500원이에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한 거의 20% 가까이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 바닥을 한번 잘 잡아보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됐고 일단 그 주요 가수들의 콘서트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실적이 이제 더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잘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하이브도 그렇고 뭐 YG나 또 JYP나 이런 그 엔터 대형주들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연말까지 길게 보고 조금씩 사 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뭐 길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생각한 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5월 초까지 시장 전체가 좀 눌릴 거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지금 막 매수 늘리는 거는 좀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 5월 첫째 주 지나갈 때 뭐 일단 증시가 기지개를 좀 켤 겁니다. 너무 빠졌을 테니까.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 지나고 아니면 또는 바로 그 전 5월 4일 정도 그 주에 이제 비중을 좀 늘리고 그 전까지는 그냥 조금 샀다가 조금 팔았다 조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그냥 무료한 시간을 좀 보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이 빠지면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고 반등할 때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기본을 잘 지켜가면서 하면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